네, 윤 대표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콕하는 사이에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네. 전 대표 원칙과 네. 상식그룹 네. 그리고 참 요새 신당들이 하도 많이 갖고 이름 얘기도 힘들어요. 네. 금태섭의 새로운 네. 선택,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네.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 네. 이른바 다섯 덩어리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섯 신당 덩어리. 추진하는 그렇죠. 사람들. 이 5개 그룹을 뭉치는, 네. 합치는, 네. 연대하는 네. 그런 빅텐트가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14일 날 그러니까 네. 어제 원칙과 상식 그룹이 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16일에는 이낙연, 네. 새로운 미래, 네. 참 당 이름 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20일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네. 이제 중앙당을 창당하라고 네. 이런 일정들인데 14일 날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김종민 의원 이 세 사람이 원칙과 상식의 창당 발기인대에 앞서서 20분 정도 티타임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네. 여의도 뭐좀 조율을 해본 건가요? 서로 운을 한번 띄워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14일 날 미래대연합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식 하기 전에 예. 그 세 명이 이낙연, 그 이준석, 또 이원호 의원 셋이서 회동을 스타벅스에서 했다는 거죠. 예.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추긴 했는데 아직은 결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 양당 기득권을 네. 답하자. 예. 이런 큰 틀에서는 그렇죠. 공감이 되고 이심전심이 네. 됐다는데 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말은 디테일에 숨어 그렇죠. 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얘기는 서로 다 공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당 그 대연합을 하면 네. 누가 할 건지 그 그렇죠. 대표를 네. 또 공천에 직접 들어가면 그걸 놓고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안철수하고 유승민도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렇죠. 공천 놓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지역에서 될 국회의원보다 비례대표가 아마 이 제도 변경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준동 연동형 되면은 그럼 비례대표 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준석이는 비례대표는 각 당대로 하자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20명 모이면은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국고 보조금이 한 100억이 넘습니다.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무조건 모이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제3지대 빅텐트는 제가 보기에는 될 가능성은 자꾸 높아지고 있죠. 국회의원 다 모아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각 당이 있더라도 예. 교섭단체를 함께 구성하면은 그렇죠. 국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좀 크게 치자. 예, 빅텐트. 예, 빅텐트 텐트 치자. 크게 쳐라. 예, 춥고 뭐 바람이 불어도 텐트 좀 크게 치자. 이준석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텐트보다 비바람 막는 큰 집을 짓자. 나는 천막 싫어요. 천막 그랬다고 싫어요. 봐요. 나는 여기는 역시 그래도 하버드 나와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말은 뭐 번들하게 하죠. 그래서 어제 바다를 좀 많이 먹고 어제 뭐 비빔밥이 돼야 된다. 뭐 쌀, 뭐 고기, 뭐 지역 의원들 하나 나물 뭐 해서 비빔밥 의원이 된다. 지금 근데 신당 5개 모인 것 중에서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아직 그 소태 삶기지가 않았어요. 밥은 생쌀이고 고기는 그냥 생고기고 다 그렇죠. 그렇죠. 나물은 그냥 나물 그냥 밖에 있는 나물이에요. 삶기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되고 가장 큰 게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싸가지. 이준석의 왕싸가지. 누구랑도 이 합의 손잡을 수가 없는 왕싸가지잖아. 여태까지 누구랑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싸움만 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리고 이낙연의 좀 어영부영, 엄근진. 어영부영이라고 옛날에 어영부영이 어영비영이라고 어영청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인조 반정 때 어영청. 그래서 거기서 난 게 어영부영. 좀 이 확실하게 지금도 계속 대권까지 달린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좀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좀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신당 나온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직은 또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많다. 신당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이렇게 많아서, 하다 보면 폐사공이 많으면은 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은. 그래서 지금 각자 이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각자 마이크 하나씩 들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양학단이 되려면은 지휘자
통해서 일사발랑 연주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꽹가리 치고 한쪽은 비리 불고 한쪽은 뭐 떠들고 있고 한쪽은 뭐 예비군 노래 듣고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진 않다. 다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100억 돈. 네. 그러면은 네. 이걸 다 묶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이가 다시 나타나야 하나 아니면은 네. 김부겸이라도 모셔와야 하나 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우선 어제 그 모임에서도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는 네. 자신은 떴다방 결사체는 참여하고 싶지가 않다. 대선까지 다 함께 가야 한다. 네. 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네. 나는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대선 후보로 이렇게 모시고 대선까지 같이 간다면 내가 참여를 하겠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 떴다방 결사체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게 지금이 떴다방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떴다방 소리고 당을 하나 만들다 그래도 주체가 아무리 있어야 한다 잘해봤자 이야기합니까? 대선까지도 못 간다.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하고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나 왜 없지 않나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특유의 이 어떻게 보면은 외골수적인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렇죠. 나랑 이낙연은 달라. 지금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이 더 높거든요. 지금 이낙연에 비해서 이준석은 상당히 느긋한 입장이 있죠. 그렇죠. 뭐 지지율도 높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먼저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주당보다. 그렇죠. 이삭죽기 내가 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은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현직 의원들이 좀 이준석에 올 확률은 이준석보다는 또 이낙연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낙연이 이준석을 저는 앞설 걸로 봐요. 예. 보지만은 지금 자체로 평가하면은 이준석이가 앞서죠. 그러니까 누구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근진 그런 거 버리세요. 나는 원어브댐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떴다방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는 이낙연 이름이 낙엽 비슷하잖아요. 저기는 낙엽당이야, 낙엽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석 연대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하고 회동에서도 나는 당권, 대권 다 포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걸 또 이준석이라고 안 들었겠습니까? 네. 아니 이낙연은 대권 포기했고 거기 무슨 원칙과 상식 세 사람이 무슨 대권 후보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큰 집을 짓자 이거 아닙니까? 그 뜻이죠. 그 천막 치지 말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깨지는 거죠. 지금 5개 그룹 중에서 이준석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쪽 민주당 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 간사. 근데 이준석이는 그동안에도 보수가 개매라면은 내가 노하우 방주 역할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보수 쪽에다 팔을 지금 딛고 있는데 그게 합쳐질 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고 하다못해 20대들 이준석 쪽은 반 페미니스트잖아요. 반 여성, 남성 중심. 정책.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안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는 대권 포기하겠다. 그러는 순간 이낙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대권을 가야지. 특히 호남 쪽을 이낙연은 연고지인데 만약에 대권을 포기한다면 호남 분들은 전략적 투표로 하는 분들입니다. 호남은 인구는 적지만 한 군데 완전히 몰빵 투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흔들려면 지금은 이재명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호남 분들이. 이걸 판을 흔들려면 이낙연 대망론을 띄워야죠. 근데 대권 안 한다? 그런 순간은 이 떴다방 되는 거죠. 떴다방. 이낙연이 이준석한테 끌려가면은 우리 속된 말도 죽도 밥도 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딱 어영부영 당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 빼버리고 요 원칙과 상식 그리고 금태섭 양행자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계속 이 탈락자들 들어올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딱 이 품격 있는 당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대안 세력은 여기다. 그렇죠. DJ와 노무현의 정신을 이은 사람은 나다. 그렇죠. 이 깃대를 막 들고 나가서 그래야만이 이기는 것이지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영원한 연합, 모양 말은 좋죠. 또 세대 통합 말만 갖고 됩니까? 말 갖고 안 되죠. 뭔가 쟁취하려는 그런 권력 의지, 예. 전투력 뭐 이런 게 결국은 싸움의 기술은 이기려는 그렇죠. 이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이 그런 권력 의지를 보였느냐? 그게 없으면요. 고건 총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이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낙엽이 됩니다. 호남에서 왜 이낙연을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권력 의지가 그렇죠. 확실하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권력 교체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러면 아마 호남에서 그래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저건 범죄자고 전과자고 호남 사람들이 창피할 정도야. 그러면 이낙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죠. 대안이 근데 될 수 있죠. 이준석 따라다니는 꼭두각시 갖고 누가 찍어줘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이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저하고는 정말 기자 초년 시절부터 쭉 같이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붐업을 해야 하니까 지금은 아는 것 같고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할 때예요. Just do it. 바로 정주영 회장이 너 해봤어?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바위로 계란치기라도 도전을 할 때예요. 말로는 안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왜 탈당까지 몰렸겠어요? 아니 이재명이는 대통령 떨어지고 당 대표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온갖 꼼수로 자기 세력을 늘렸는데 이낙연 그 사이에 미국하고 독일 가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안에서 싸울 때지. 지금은 옛날 DJ 같이 한가하게 외국 가서 갖다 들어오면 내 자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조건 싸워야죠. 그래서 이낙연은 정말 사과도 자주 해서 점잖은 분이다. 품이 있다는 평도 듣지만 사과가 너무 잦잖아요. 옛날에 국민의당이 사과 너무 많이 하다가 애플당 소리 들었어요. 영어로 애플 사과잖아요. 너무 사과도 많이 하면 안 돼요. 필요하고 정확할 때 확실하게 사과해야죠. 물론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 같이 사과도 안 하고 버티는 건 뻔뻔한 거지만은 이낙연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이 20일 날 지금 뭐 당원이 인터넷으로 모아가지고 한 5만 명 되는 모양인데 개혁신당 창당을 한다는데 그 이전에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올 가능성은 없고 헌안은 물론 뭐 원래 같이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올 사람은 없으니까 전직 의원, 보좌관 전직 보좌관들 이걸 제어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재 영입이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무슨 전직 보좌관 출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본부장들을 다 또 거창하게 감투를 하나씩 받았네요. 그렇죠. 뭐 좀 노웅래 의원 뭐 마포 갑에 나간다는데 거기에 보좌관 하던 뭐 김성열 보좌관 이분을 또 조직 본부장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보좌관 하던 구형모 구형모 이분도 또 뭐 경기도 창당 위원장으로 모시고 창준 위원장. 그리고 김영호라고 이분은 장재원. 장재원 의원 보좌관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 나간다 해가지고 보좌관 그만두고 나갔었죠. 그런데 신당 대변인을 맡긴다는데 진짜 이낙연은 지금 낙엽들 주워 모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준석은 낙석 주스려고 낙석 하나씩 줍고 있어요. 낙석도 큰 게 아니라 그 콘크리트 부서진 거 부스러기 지금 줍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제대로 기치를 들었으면은 국회의원도 좀 갔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보좌관이네. 뭐 이준석하고 손잡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살아온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누구하고도 불화하고 싸우는데 이준석 밑에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요. 김용남 전 의원 있잖아요. 패널로 많이 네. 활동을 하면서 이준석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또 골이 갔네요. 그런데 그 지역이 수원병인데 도대체 안 되니까 박문규 산자부장으로 3개월 만에 사퇴시켜갖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오리알 신세가 되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해다니 또 그쪽으로 수원 병 지역인데 뭐 김용남 전 의원이죠. 그분이 뭐 좀 다혈질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산자부 장관 3개월 만에 박문규 전 장관을 이쪽에 투입한다고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쪽에서 나름대로 당에서 쭉 예. 여론조사 같은 걸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그렇죠. 지금 갈아 끼워야 한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박문규를 차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히. 사실 이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박문규라는 분도 정치 처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관리했던 사람이 물론 그쪽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대요. 예, 너무 연고지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렵게 고민해서 투입했는데 예. 김용남 전 의원도 좀 대의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그렇죠. 해서 좀 희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뭐 옆 선거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자리를 좀 노린다든지 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욕설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예. 속았다 하면서 아, 나도 속았다. 뭐가 그렇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그때는 MB계가 친박을 완전히 학살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필했지만 한 지역구 갖고 저렇게 하면은 전 253개 전 지역에서 아마 저런 말 다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보수들이 이 좌파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품위도 있고 격조도 있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 부족한 게 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 예? 나는 손해 못 보겠다는 예. 이거 기득권 의식이 너무 강한 거.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김용남 예, 전 그렇습니다. 의원에 대해서 형편은 이해는 해주면서도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